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제를 전망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각 기업들도 22년 하반기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인플레이션의 시대, 또 금리 인상의 시대, 긴축의 시대, 거기에 전쟁은 끝나지도 않고요. 코로나19도 끝나지는 또 않았어요. 또 중국의 또 상하이의 대봉쇄가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도대체 22년 하반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또 가계의 투자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22년 하반기를 그림 그려보고 적절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22년 하반기 경제 전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이제 손에 잡는 시대가 왔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가고 엔데믹 시대가 온 겁니다. 팬데믹 시대는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 시대, WHO, 세계보건기구가 관리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렇게 규명을 해 본다면, 엔데믹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관리하는 시대, 당신이 알아서 하는 시대, 이렇게 규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마스크를 벗어가는, 이제 실외에서 또 실내에서 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 굉장히 희망찬 22년 하반기를 그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해외 관광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22년 하반기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고, 특히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그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시대, 정말 혼돈스러운데요. 이런 혼돈의 22년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표하고 또 여러분께 강의로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22년 경제전망서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22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수정경제전망, 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다라고 명명해도 될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빅스택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시대, 그것이 또 다른 역습을 가져오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규명을 해봤는데요. 많은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짧게나마 이 이야기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엔데믹 시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0년 세계 경제는 정말 충격을 경험했었고요. 21년, 22년 나름의 회복세를 뚜렷하게 경험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이게 웃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EM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은 뚜렷한 회복세를 느끼지 못해요. 전혀 회복되지 못해요. 백신 보급에서 열의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경제는 단연 선진국이라는 거죠. 선진국들은 어떻게 엔데믹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020년 2분기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충격이었습니까? 거리에 완전히 한산했었죠. 마스크 대란 때문에 약국 앞에 줄 서기도 했었고요. 그때의 소비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충격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만큼 불안하십니까? 그만큼 불안하지 않으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소비자의 마음속엔 이미 코로나19가 지워진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대형마트 못 가진 않는다 이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영국 보러 못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유가 돼서 무언가를 못하지는 않는 거예요. 소비자의 마음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은 이미 돌아왔는데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또 완화되면서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밤중에 뭐 식사하러 가시고 뭐 술 한잔하러 약속 자리 가시면 사람 정말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목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 위드 코로나의 시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전쟁이 가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충격을 경험하고 세계 경제는 나름의 회복되는 그런 수순이었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만들고, 그 초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는 그런 경제, 그게 다시 경제를 억누르는 그런 경제의 모습, 다시 억눌려지는 모습. 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겠다라고 판단 내려질 그런 경제의 모습인 거죠. 그런 경제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쇼크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쇼크입니다. 실제 말이죠, 작년 21년 8월 그리고 21년 1월까지만 해도 향후 물가 상승세는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이 돼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12월이 돼서는 이렇게 될 거야. 현재는 이렇게 될 거야. 실적치를 반영한, 이게 특히 러시아 전쟁과 함께 상당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고, 또 식료품을 비롯한 또 비철금속, 광물과 같은 각종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든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물가 상승, 너무나 높은 물가 상승세,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41년 만에 최고 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08년 7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5%대의 물가 상승률, 그런 높은 물가 상승률을 만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1년 만에 최고 물가, 이거는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그 숫자를 처음 목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만 41세가 안 되셨어도 그 숫자는 처음 경험이지만, 50세, 60세 되셨어도 대략 한 41년 전에는 그 나이상으로 그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숫자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41년 만에 최고 물가라는 것은 거의 여러분 인생에 처음 목격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위기를 만나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세계 모든 국가가 저금리를 도입하는 거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엔데믹으로 가니까 차츰차츰 금리를 정상화, 인상하려던 참인데,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인상했고요. 인상하려던 참에 고물가를 만나니까 고물가, 이 초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인상이 아니라 빅스텝 인상으로 하는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텐데요.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금리를 인하. 금리를 왜 인하합니까? 경제 충격이니까 인하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투자가 늘겠죠.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럼 신산업 진출한다. 뭐 이런 거죠. 신산업을 진출하면 자연스럽게 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테니까 소득이 늘겠고요. 그럼 늘어난 소득을 이용해서 뭐 하겠습니까? 소비를 하겠죠. 그게 경제를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결국 경제 충격일 때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이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게 거꾸로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경기 회복이 나름 낮은 금리를 통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름의 경제 회복을 가져왔는데,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경기 회복에 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경제인 거죠. 금리의 역습인 거죠. 22년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짧게나마 말씀드린다면 2020년 우리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1% 정말 충격을 경험했었고 21년, 22년 나름의 회복되는 경제인데 전쟁으로 이게 하향 조정된 거고요. 또 세계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가파르게 도입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거죠. IMF는 이런 꺾이는 현상을 setback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경기 회복되던 참인데 그게 지연된다. 전쟁도 그걸 만들었고 전쟁, 고물가, 고금리 이게 결국 경기를 하방 압력으로 만드는 그런 영향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정말 유례없는 충격을 경험했고요. 21년, 22년 나름의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제였는데 그 경제 회복세가 나름 꺾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과거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요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흐름이고요. 물론 이것도 중립적인 전제하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격화되고 또 IPEF를 제가 다뤄드리겠지만 IPEF로 인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가중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고 뭐 이런 안 좋은 전제하에서는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제 국면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되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나름 순식간에 잡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또 시나리오 2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는 이 안에 머무르는 그렇게 좋지 못한 좀 녹록치 않은 그런 경제가 22년 하반기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경제 전망 강의하면 보통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22년 하반기 경제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과 그 밖에 여러 후폭풍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찾아오고 그 고물가 압력을 잡기 위해 또 고금리를 도입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경제라는 한 마리 토끼를 또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22년 하반기 경제를 그림 그려 보시고요. 그런 것이 또 자산 가치에 또 여러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 밖에 여러 투자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